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 조희대 청문회 30일에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도 뭐 세종대왕 얘기도 하고 막 하던데 계속해서 자신이 핍박받는 것처럼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너무나 어이없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가 봤을 때 12.3 내란 때 네. 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데도 12.3 내란 당시에 아무런 액션을 한 게 없고 그리고 저는 내란에 오히려 그 당시 동조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 조희대가. 계엄하에서는 네.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관장하게 돼 있어요. 계엄군이. 그러면 어떤 걸 관장하느냐? 관장하면서 계엄군에는 군사법정이 만들어지고 예. 민간의 제 중에서도 많은 부분은 군사법정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대법원하고 사법기관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분명히 그런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회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도 사실은 조사가 안 되고 있고 그때 내란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실질적으로 제2차 3차 저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2차, 3차 쿠데타가 있었다. 실제 왜냐하면 조희대는 특히 한 3차 쿠데타가 되겠죠. 뭔가 하면은 사법 쿠데타,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실제 이재명 후보, 야당의 막강한 대통령 후보를 네. 낙마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렇네요. 법으로. 그거는 그 시간은 국민의 시간이거든요. 국민의 투표해서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거기에 관여했지 않습니까? 네. 유죄 파기환송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중간 과정에서는 지기현 판사가 실제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네. 또 내란을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또 지기현이가 룸사롱 의혹이 있잖아요. 가서 네, 뭐 여러 가지 사진도 나오고. 그걸 뭐 감찰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그런 걸 국민께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건 또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저는 사실 조희대야말로 결국은 쿠데타 내란 세력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사법 쿠데타를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법관이 여러 가지 또 조치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메시지도 내고 특히 어제 메시지는 세종대왕 물론 세종대왕이 관련된 세미나라서 세종대왕을 언급했겠지만 그래도 왕권 강화 법원 네. 하고 민생을 위한 법 이런 걸 양비를 얘기를 하면서 마치 현재 우리가 사법 개혁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이 비판을 한 투거든요. 네. 자기가 실제 그렇게 할 입장이 못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내고 뻔뻔하죠 사실은. 뻔뻔하다. 네네.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조희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그러니까 사법 쿠데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배우가 누구냐 네. 이게 궁금하고 한덕수 당시 이제 대행도 마치 이걸 좀 알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수사를 하고 그렇죠. 조사해봐야 되는데. 이걸 마치 알았다는 식으로 대선 출마를 또 준비해서 한 게 아니냐. 타임라인이 그래요. 그렇죠. 그 당시 보십시오.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고 몇 시간 후에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 서로 네. 그런 교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그래서 없다. 서영교 의원이나 부성찬 의원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대래 이제 지금 국민의힘하고 저쪽에서는 고발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서영교 의원하고 부성찬 의원은 진짜 이 12.3 내란을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네. 누구보다도 선봉에 서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영교나 부성찬 의원의 동지의 말을 듣지 실제 12.3 내란에 입 닫고 실제 범란을 일으켰던 조이대 얘기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네.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왜 이렇게 파기환송심 뭐 네. 9일, 그다음에 뭐 자료 검토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정도로 왜 이렇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급하게 내렸느냐라는 네. 거. 그렇죠. 그게 사법 쿠데타라고 지적하시는 거고, 그렇죠. 배우가 누구냐, 그리고 네. 한덕수 당시 대행은 왜 그 판결을 마치 알았다는 듯이, 네.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지만은 네. 어떻게 그 타임라인 시간이 딱딱 맞게 또 출마 얘기를 하느냐, 네. 이걸 봐야 되는,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본질이죠. 네. 사실은 조이대의 가장 큰 본질은 사법 구테타를 일으킨 그것이고요. 그걸 밝히는 거죠. 네. 그 실제 그때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했던 그거가 실제 저기 타임라인도 잘 나오잖아요. 그런 타임라인에 따라서 한 것이 가장 큰 핵심 중에 핵심이고, 네. 두 번째 핵심은 저는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내란에서 실제 12.3 내란 당시에 조이대가 뭘 협조했는지 전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내란에 동조를 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기영 판사에 관계된 거에 눈 감고 있는 거죠. 실제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또 지기현 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 거,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30일 날 이제 청문회 때 조이대 청문회. 그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조이대가 출석할지 또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5월인가요? 그때는 뭐 안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한데, 네, 국회에서 불렀을 때 네. 이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법원 내부에서 현직 판사가 한덕수 만난 적 아예 없는지 설명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조이대를 향해서. 그렇죠. 네, 네. 예? 법원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 왜 밝히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국민 앞에 뭐 기자회견 한다고 했다가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냥 입장문만 내고 차 타고 그냥 가버린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국민들을 뭐 좀 무시하면서 있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밝혀내야 된다. 지금도 강조하겠습니다. 저는 예. 이 내란을 획책하지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공교롭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일요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했고, 네. 그 집회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지금 대선 불복 발언이 나오고, 최고위원이 대선 불복해 한다. 뭐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인정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 뭐 얘기 안 네. 한다라고 하고, 또 그 대표는 또 뭐라고 했어요? 끌어내리겠다. 하는 거고, 그 청중 속에서는 참가한 사람 속에는 윤어게인을 외친 사람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외치고, 또 거기에는 보면 부정선거론자들, 윤어게인 세력들, 뭐 이런 세력들이 같이 저기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내란을 인정 안 하고 내란을 동조하고 오히려 민주주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주정부가 만들었는데 그걸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 저거와 네. 또 조이대가 세종 그 관련 발언에서 네. 실제 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암묵적으로 아규가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럼 저들끼리 서로 교감을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이대 빨리 사퇴시키고 네.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이대 대법원장 뭐 임기가 2027년 뭐 이때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참 임기가 남아 있는 조이대 대법원장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 조이대 대법원장은 이 계엄에 있어서 아니면은 이 사법 쿠데타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나야 된다. 네. 이게 민주당의 입장. 아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 네. 좀 조이대 대법원장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12.3 내란 당시에 뭘 했는지에 뭘 대한 했는지. 뭘 협조했는지를 예. 수사를 당장 그건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네, 그래서 저는 조이대는 예. 현 특검에서 못하면은 그 저 당에서 다른 특검을 하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예, 조이대 이 문제 심각하게 보고 있고 네. 특검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최고위에서도 그런 발언을 네. 했어요. 조이대는 어떤 수단을 하든 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이든 그 상설 특검이든 네. 또는 뭐 일반 수사든 간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야 네,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제 최고위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뭐 청문회까지 이어지면서 네. 이 조이대 이 대법원장의 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들 네. 하나하나 따져보고 물어야 된다.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네. 어제 서영교 부성찬 의원에 대해서는 진짜 목숨을 건 계엄 저지와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법 저지하고 내란을 지켜낸 우리 동지. 동지. 저는 서영교나 부성찬을 믿지. 예.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의 말 문을 닫고 있는 조이대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님 말씀 듣고 바로 또 서영교 의원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한번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옹호했다는 얘기 좀 했다. 알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봐야겠네요. 이 동지를 지켜야 된다라는 네, 네. 김병주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어봤고.